예, 대환 씨가 주민등록법 29조 얘기를 한번 적어주셨고, 질문. 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아파트 집합 건물인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이며, 건물 등기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소멸되었는데, 토지 등기에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살아있어서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인수되는 거냐?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인수되는 거지. 그게 이제 특별 매각 조건인 거죠. 한번 볼까요? 2020타경에 여름엔 쉬어야지. 왜 공부하고 그래? 2020타경에 11276 광주에 있는 거네요. 자, 2020 타경에 11276이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아파트. 참 보면 이런 거 보면 은근 촌스러워. 아니, 이왕에 같은 뺑기를 칠할 거면 우리가 흔히 있는 잘 나가는 그 메이커들 아파트들 따라서 돈 모아서 똑같이 디자인하면 안 되나? 색깔도 좀 이쁘게 하면 이거 가격도 좀 차이가 생길 건데. 그죠? 딱 봐도 그냥 촌스럽잖아. 그러니까 요런데 좀 뭔가 좀 색도 좀 칠하고 뭔가 뭔가 좀 하면 돈을 좀 붙을 것 같은데. 자, 18평이고요. 야, 이거 땅이 크다, 그죠? 대지권이 땅이 큽니다. 12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붉은색인 거 보면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를 지었는데 상업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기 전에 광주가 별로일 때 이제 이런 것들 상업지역의 아파트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광주가 만약에 커진다면 이런 것도 이제 가치가 더 있어지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전부 다 상업지역이 빨가냐? 너무 면적이 크다, 그죠? 귀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각 물건에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가로 열고 별도 등기를 인수하라 라고 얘기가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이 같이 팔린다. 이게 얼마 전에 했었던 우리 그 정숙씨 사례랑 똑같죠.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다 네가 사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낙찰받으면 땅도 대지권도 네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숙씨가 샀던 물건에서는 토지건물 일괄 매각이란인데 실제로는 토지가 없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일괄 매각인데 단지 별도 등기 인수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딨냐? 네, 이렇게. 여기가 아까 여기 있네요. 매각 허가에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 갑구 2번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1984년도에 있는 거 갑구 3번 가처분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 토지에 대한 등기에는 두 개가 있네. 하나는 1번은 갑구 29번에 있는 가등기 하나 하고요. 갑구 3번에 있는 가처분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소멸이 아차. 나 혼자 이거 아이고 혼자서 다 했네. 그 앞부분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갑구에 이게 물건 하나, 그 다음에 갑구 3번에 가처분 등기 두 개를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라고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수하면 돼. 지금 좀 전에 이제 저 혼자서 떠들었던 부분이니 여기 그죠? 무궁화 아파트에 여기 보면은 토지 건물의 일괄 매각인데 여기에 별도 등기 인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말은 토지 건물 낙찰되면은
여기에 있는 건물과 토지는 내 건데 단지 등기는 인수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숙씨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써놓고서는 실제로는 토지가 없었던 건이었죠. 근데 본건은 토지는 있는데 인수 조건이 붙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외곽에 이제 물건 아까 이거 촌스럽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뭐야? 무궁화 이게 이름도 좀 바꾸고 그죠? 이거는 큰 돈 안 드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관리단이 그죠? 관리단이 야 우리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좋죠. 아까 말했던 상업지역은 이렇게 너무 시뻘겋게 전체가 동네 전체가 상업지역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쟁한 관계는 보면은 5,700인데 한 명이 낙찰됐다가 미납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또 4명이 응찰했다가 또 미납했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달려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거고요. 여기 있는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등기를 봐야 되겠다. 등기보다 우선 간평을 봐볼까? 간평은 여기 그냥 포함이 돼 있네. 그래도 봅시다. 간평. 간평을 봅시다. 여기는 뭐 그냥 8,200 그대로 돼 있고요. 그냥 여기서 일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죠? 대지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일동 2동 있는 무궁화 아파트네요. 1동 2동 이렇게 1동 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02호고요. 참 보면 이런 문짝도 참 촌스러워. 이런 것도 좀 색조 좀 이쁘게 칠할 수 있는데. 자, 간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 등기를 봐야만 거기에서 토지 별도 등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건물 등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소유권 대지권. 네. 보면 소유권 대지권 해놓고 대지권 이렇게 돼 있고 1토지에 대해서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토지에 대해서 1항의 규정 1 내지 뭐 어쩌고저쩌고 1토지 토지가 몇 개가 있나 보죠? 응? 요거는 건물 등기부고 이거 대지 1토지에 대해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몇 개 있지도 않는데요. 그건 딱 하나인데 뭐 토지가 581에 1번 2번 581에 2번지 토지 1토지 필지는 딱 하나입니다. 필지. 그리고 갑구 아까 3번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 갑구 3번 갑구 3번 가처분 요거죠 지금. 여기 3번 신재철 지분 가처분 보면은 정금연이란 분이 84년도에 가처분을 한 게 하나 있네요. 가처분 신재철 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정순례고요. 정순례고 토지에 대해서 이거 봅시다. 여러분들 외우세요.
토지에 대해서 갑구 2번의 최선순위 소유권이 있다. 84년. 그 다음 갑구 3번의 가처분 등기도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 갑구 2번, 갑구 3번. 갑구 2번. 갑구 2번, 갑구 3번. 같은 정신의 소유잖아.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 갑구 2번 여기에 보면은 84년에 있는 요거하고 갑구 3번에 있는 요거, 그죠? 이거는 인수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인수한다는 뜻은 뭐냐면 소멸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인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수가 요게 토지에 있다면, 토지에 이게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전월세는 몰라도 이제 판매할 때 문제가 이제 많이 되죠. 판매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예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이거는 우리 그 정금연이라는 분한테 이게 있잖아요.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년도였지 이게? 이게 선순위인가요? 이거 캡처를 몇 번 하는 거야. 잠깐만. 그래도 보고 올게요. 여기 보시면 자, 2016 건물에 대해서는 16년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그 토지 등기부에 있는 것은 84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건물 등기부상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고, 토지 등기에 있어서에는 이게 보면은 그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 아파트의 각 호수마다 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없고요. 그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소멸하지 않고 인수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인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딜을 어떻게 생겼나 보냐고 볼 것도 없어. 꼴랑 갑구에 있는 등기 4개 있네요. 그 중에 2번,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수하라고 시켰으니까 우리는 인수를 하면 되는 건데, 요거가 순위번호 1번의 신재철 지분 전부 이전이다. 15번 조진호 부분이 전부 이전됐는데, 순위번호 1번의 신재철 지분 전부 이전, 4번의 공유자 전원 지분 대지권, 그래 놓고 101호 내지는 50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00 몇 호였더라? 300 몇 호?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 자, 보세요. 이걸 이제 궁금해 하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호수가 많아. 보통은 토지하고, 다른 호수, 이게 딱 우리의 경매 물건인 300 몇 호? 302호만의 건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뭐냐, 여기가 이 호수에도 이 대지권 중에 일부가 있고, 저 호수에도 대지권의 일부가 있고, 이 사람도 대지권의 일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정숙시 아파트건, 낙찰받은 아파트건처럼 해당 호수의 대지권들이 다 각각이 있어서 여기 있는 땅이 각 호수에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토지 등기부인데 그게 없어. 그냥 공유자 전원 지분이 전부 대지권이 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101호 내지 503호란 뜻은 302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유자 전원 지분의 전부 대지권 돼서 101호 내지 503호라는 뜻은, 내지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302호 또한 이 호수 안에 포함돼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대지권이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요 등기 2개 호수를 인수하라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호수는 다 완전 무결한데 302호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낌을 갖고 등기를 받는데 보니까 전부 대지권이 101호부터 503 잠깐만요. 101호부터 503호까지가 돼서 302호조차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요 두 개에 대해서 신재철 지분하는 건 여기에는 이 전이라는 것은 옮겨 적었다는 뜻이거든요. 이 전에 있는 등기상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순위번호 전 15번의 조진호 지분이 누구 땅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진호 부분이 몇 평인가를 딱 보면 이 몇 평이냐면 여기에 있는 공유자 지분의 77만 9,900분의 41047이다 이거야.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도 지워야 되네. 잠깐만요. 계산기 때려보자. 77990의 41407 여기에 보면 779잖아요. 779. 이거 외워놓으세요. 9900분의 41047 779.9 제곱미터 곱하기 가로 열고 41047 나누기 아까 7799 뭐였어? 779900이었나? 요거였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가 아닌데 이건 나누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나누기 요렇게 그러면 41.047 그럼 41이네 41이니까 41이잖아요 41 곱하기 0.3025 12.4평 그러면 12.4평 맞네. 그러면 요 인수하라는 것은 302호만의 등기네요. 별도 등기네요. 요게 여기에 그 대환 씨가 요걸 궁금해한 건 단지 권리 분석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처리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쪽에서 처리까지도 생각한다면은 이 경매계에 내일이라도 전화를 해서 101호 내지 503호 해가지고 302호도 여기 포함된 건데 302호도 포함된 건데 왜 302호에만 요 두 개를 인수하라고 하는 거냐 이걸 한번 물어봐. 여기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요거하고 요거를 인수하라는 것이죠?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처리법 중에 하나야. 왜냐면 302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묘하게 11번 조진호 지분이 지금 요게 어쨌든 12.04평이라는 거죠. 묘하게. 그 다음에 신재철 지분 전부 이전 가등기가 뭐 있고 정금연한테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 정금연이라는 분이 요거에 대해서 가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을 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두 개 등기는 말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가처분을 하면은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송을 안 걸었어. 그러면은 이 가처분은 소멸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낙찰된 다음에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됩니다. 요거는 3번 등기는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10년인데 전 84년에 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보면 94년, 2004년, 2010 잠깐만요. 94년, 2004년 2014년 30 몇 년 전 등기야. 이것도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권리분석상 인수하라고 시켰으니 인수되는 건 1번.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낙찰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처리는 가처분 등기는 100% 지워집니다. 이거는 왜냐면 가처분 등기를 하고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들어가지 않으면 요거는 취하가 돼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을 취소 청구를 하게 되면 받아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가등기조차도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소멸시효가 벌써 30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워질 건데 그래도 요걸 지우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써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변호사한테 투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소송까지 생각해서. 왜냐하면 등기는 소송을 통해서 소멸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워줘 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 정금연님이 아직 살아계시면 몰라도 안 살아계시면 또다시 다른 사람을 피고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라고 시켰으니까 인수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저거가 가처분은 당연하게 그냥 법무사를 써도 취소되는 거 맞고요. 네, 건물 등기에서는 말소되었는데 토지에서는 말소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말소가 안 된 이유를 따진다면은 말소시킬 때 그거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한번 건물 등기도 봅시다. 여기에 건물 등기죠? 건물 등기에서 2006년 여기 있네요. 가처분인데 정금연씨 거는 말소됐네요. 이미. 그죠? 건물에서는 말소가 됐고요. 말소됐네. 예, 말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누락한 것 같은데? 누락한 것 같은데 보니까 건물 등기랑 동시에 같은 날에 됐잖아요. 같은 날에 등기를 해놓고서는 여기 보니까 84년 10월 16일 날 정금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했고 그 다음 84년 10월 17일 날 또 가처분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다 있고 다 말소까지 시켰구만. 근데도 안 된 거는 간단해요.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통상 실수하고 누락시킨 거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실수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투자할 때는 거기 그 경매계 이거가 이런 거 아니냐라고도 물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변호사를 사야 돼. 이거는 법원에서 말소 안 시켜줄 거면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소송을 청구해서 말소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 씨 아시겠어요? 이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당연히 말소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에서 말소되면 저것도 말소시키는데 한 몇십 년 전에 진짜 84년도니까 진짜 오래된 거네요. 예.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